네, 양자역학 그리피스 34번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는 스텝 포텐셜이 나오는 문제가 되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각각의 reflection coefficient 그리고 transmission coefficient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들은 반사계수 또는 투과계수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는 에너지가 V0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이때 역시 x의 범위에 대해서도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볼 텐데,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vx가 0이 되니까 우리가 늘 했던 방식대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네, 싸이의 더블 프라임 이계도 함수는 우변으로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e는 양수이므로 이렇게 네모치는 부분이 전체 양수가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k 제곱으로 치환해서 다시 써줄 거고, 자,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대로 파동함수 웨이브 펑션 psi x는 a와 b라는 이 앞에 개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적어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a는 이제 입사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인시던트 앰플리튜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b는 반사 진폭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파동의 평면파의 공식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주는 걸 배웠을 거예요. i kx 마이너스 시간 텀이 붙어준다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얘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함수가 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kx가 붙는다면 얘는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평면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a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파동 함수의 진폭이 되는 거고요. b는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어떤 파동 함수의 진폭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포텐셜을 논의할 때 속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충돌한 상태, 스캐터링 스테이트를 보기 때문에 파동 함수가 이동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면, 이렇게 포텐셜이 존재할 때 왼쪽으로 들어오는 어떤 파동 함수의 성분을 어떤 그 진폭으로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a라고 본 것이고요. 인시던트 앰플리튜드,
그리고 이 장벽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성분을 반사되는 성분, 이제 그것을 반사 증폭 B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0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투과되는 것을 또 논의해 볼 수 있겠죠. 어떤 투과되는 이런 파동함수의 성분을 우리는 이제 transmitted, 줄여서 trans라고 표시할게요. 이렇게 이제 기술해 줄 수 있을 텐데, 자, 그것은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파동함수를 구해놓고 그때 이제 진폭을 써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로는 x가 양수일 때, 즉 vx가 플러스 v0인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때 역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적용해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h바 제곱분의 2m 2 마이너스 v0, 에너지가 양수이고 v0보다 크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양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L제곱 사이 X로 치환해 줄 수 있겠고, 여기서 L 값은 루트 H바 제곱분의 2m 2 마이너스 v0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C와 D라는 개수를 사용해서 exponential I LX 플러스 D exponential 마이너스 I LX 등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투과되는 어떤 파동함수의 성분은 이 C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성분은 없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D는 0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D를 0으로 두고 C에 대한 오른쪽으로 투과되는 파동함수의 성분만 기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 우리가 늘 하던 것이 있죠. 파동함수의 연속성을 이용하는 것인데, x는 0에서 파동함수와 그 파동함수의 도함수의 연속성을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일치해야 하는데, x에 0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오른쪽 이 텀도 이제 c 플러스 d가 되는데, d는 여기서 없는 값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c로 써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함수에 대한 연속성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가 음수일 경우에
음의 영역에 대해서 미분을, 파동함수의 미분을 계산해 주면 되고, 이 값에, 이 도함수에 0을 대입해주면 ik a-b가 되겠죠. 두 번째로 x가 양수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도함수를 구해주고, 여기에 0을 대입하면 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므로 우리는 이러한 식을 쓸 수 있겠죠. i는 지워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식을 1번식,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할게요. 1번과 2번식을 연립해서 B와 C를 A에 대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자, 연립해서 푼다면 C는 A 곱하기 K 플러스 L분의 2K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여기서 B는 C-A이기 때문에 분자에 K-L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probability current density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J라고 표시를 하고, 네,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인데, 이것도 역시 함수 x의 범위를 나눠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음수일 경우에,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함수의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미분을 사용하면 되겠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미분값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probability current density를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조금 시기 긴데 이거를 좀 계산을 좀 빠르게 한번 해보면 ik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파트니까 빼주도록 하고, 앞부분 곱해주면은 익스포넨셜은 사라질 거고요. a 제곱이 남겠죠. 자,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도 곱해주면 익스포넨셜 텀은 사라지고 b제곱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크로스 텀을 계산해 주게 되면 익스포넨셜 e i k x, 자, 그리고 마이너스 a 스타 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 i k x 이렇게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ik가 공통 파트이므로 ik는 좀 빠진다면 마이너스 ik를 빼줄 수 있겠죠. 그럼 플러스 ik가 되고, 똑같이 계산해 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ik가 공통으로 또 들어가 있으므로 ik를 빼주고 계산을 한다면 이제
2 n분의 h 바 k. 자, 그리고 나머지 텀들은 상쇄가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또 이 부분도 서로 빼주면서 상쇄가 되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만 남게 되고, 정리를 한다면 n분의 h 바 k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 a라고 설명했던 이 부분은 어떤 입사하는, 들어오는 파동 함수의 어떤 성분에 관여되는 그런 앰플리튜드라고 했었고요. 마이너스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 이제 b라고 한 부분은 반사되는 어떤 성분의 진폭, 앰플리튜드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 probability current density를 계산해 보니까 n분의 h 바 k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고, 마치 이제 b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아서 0을 기점으로 a는 어떤 왼쪽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어떤 양으로 볼 수 있고, b는 빠져나가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양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곱으로 써준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J incident 마이너스 J reflect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다시 써보자면, 입사하는 어떤 파동함수 성분의 probability current density는 n분의 h 바 k a 제곱이 되는 거고, 반사되는 파동함수 성분의 current density는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계단 함수, 그러니까 스텝 펑션을 맞닥뜨리고서도 그냥 투과하는 성분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 current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J trans라고 써준다면, 그 값은 똑같이 계산해서 n분의 h 바 l c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반사계수. reflection coefficient 입니다. 라지 R로 주로 표현하고, 반사계수 R은 incident current density 분의 반사되는 current density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비율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얘를 직접 계산해 본다면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것이고, b는 우리가 이렇게 구했으므로 결국엔 k 플러스 l분의 k 마이너스 l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투각계수 t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t는 역시 probability, current density 비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들어온 것 분의 투과하는 양을, 투과하는 이런 probability density 양을 계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구했던 값을 여기 이 값들을 대입해주면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k a 제곱분의 l c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고쳐보자면, 우리 아까 L 값과 K 값을 정의를 했었죠. 네, L 값은 여기 있고, K 값은 K 값은 루트 h바 제곱분의 2m 2가 되는 값이죠. L 값은 2-0, 2-v0고요. 그래서 따라서 k분의 l을 직접 구하게 되면은 루트 2분의 2-v0 곱하기 a 제곱분의 c 제곱이 됩니다. a는 여기서 이제 입사 진폭, 그러니까 뭐 인시던트 앰플리튜드가 되는 것이고, c는 투과 진폭, 트랜스미션 앰플리튜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는
현재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 C번에서 묻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겠어요. 여기서 A는 지금 incident amplitude라고 되어 있고 F는 transmitted amplitude라고 되어 있네요. 네, 다만 표기가 다를 뿐이지 네,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을 이제 증명을 통해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가 V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반사계수 R도 구한 값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이 K와 L에 대한 값을 대입해서 쓴다면 이제 주어진 물리량들로부터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해서 K분의 L 곱하기 A제곱분의 C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구했던 그 C의 값을 대입을 한다면 A는 소거될 것이고 K 플러스 L분의 2K가 남게 될 겁니다. 2K 네, 그럼 결과적으로 K 플러스 L 제곱은 4KL이 되고요. 자, 에너지가 V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반사계수 R과 투과계수 T에 대한 합은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둘을 더한다면 즉 1이 되겠죠. 따라서 R 플러스 T는 1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J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probability current density J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고요. 첫 번째 경우는 이제 A, B에 대해서는 이렇게 음수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는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C라는 이 2가 진폭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J라는 값의 어떤 이 비율들 가지고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를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에너지가 V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푼 것이고요. 우리가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에너지가 V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V0, X는 0. 자, 에너지가 V0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도 투과계수, 그러니까 반사계수, 투과계수를 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와 같이 그대로 파동함수 psi x를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이고
양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vx가 플러스 v 제로이기 때문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 번 더 써보자면 마이너스 2n분의 h바제곱 더블 프라임 플러스 v0 사이 x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에너지가 v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밑줄 치는 이 부분이 음수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네거티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포함한 이 부분이 이제 양수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카파로 치환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파 제곱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것이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앞에 양의 개수가 나온다면 우리는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x승, 여기서 카파는 루트 h바 제곱분의 2m 곱하기 v0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 솔루션은 우리가 오일러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제 뭐 코사인 또는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가 아니고 지수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인데, x가 0보다 큰 양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 밑줄 치는 이 파트가 남게 된다면 다시 이 파트가 남게 된다면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c가 0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 파동함수 자체는 이제 극역화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맞게끔 함수 그 해를 조절해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이 x는 d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x 승,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그 방식을 적용해서 이제 연속성, 컨티뉴이티를 살펴볼 텐데, 자, 결과적으로만 우리가 써본다면 첫 번째는 a 플러스 b는 d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게 1번식, 그리고 도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그 결과로 ik a-b, 아까 했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ik 곱하기 a-b 마이너스 카파 d,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해놓고 1번과 2번식을 연립하게 되면
이제 D와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 마이너스 D는 자, D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B는 D-A이기 때문에 D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urrent density를 계산해 봐야 될 텐데 x가 0보다 작은 영역은 사실 아까 했던 계산이랑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부분이 아니라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x가 0보다 큰 양의 영역에 대해서 probability current density를 계산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써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m 분의 i h바 d 스타 exponential 마이너스 카파 x 그리고 미분한 값을 곱해 줘야겠죠. exponential 마이너스 카파 x 마이너스 이번에는 함수 그냥 써주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터의 미분을 대입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카파 d 스타 exponential 마이너스 카파 x 이렇게 해주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d 스타 뭐
익스포넨셜 함수 있고 d와 d 스타가 있고 그리고 카파까지 마이너스 카파까지 있는데 똑같은 항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0이 됩니다. 자, 양의 영역에 대해서 density probability density current가 0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no transmission 투과되는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t는 0이 됩니다. t의 정의는 원래는 들어오는 인시던트 커런트 덴시티 분의 나가는 투과되는 커런트 덴시티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분자가 0이 되니까 투과 계수 또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과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아까 썼던 이제 반사 계수 R은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얘가 A 제곱분의 B 제곱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구했던 값이 이 부분이었으니까 A는 상쇄되고 A는 사라지고 IK 마이너스 카파분의 IK 플러스 카파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냥 제곱이 아니라 절대값 제곱이죠. 네, 모듈러스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쓰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 값은 1이 되는 거죠. 전부 반사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A분의 B를 계산을 해보면 분모 분자의 IK를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식을 계속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식은 복소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x가 0보다 작은 영역인 음수의 영역에서 psi x는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페이즈 시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에너지 장벽에 부딪혀서 되돌아올 때 그냥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페이즈가 좀 바뀌는 그런 형태로 이제 파동함수가 다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네, 페이즈 시프트까지 계산해서 논의해 볼 수 있었고요. 이 페이즈 시프트에 대해서도 이제 극한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에너지가 V0보다 엄청 작은 경우에 대해서, 또는 V0보다 훨씬 더 큰 경우에 대해서 페이스 시프트가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극한을 이제 고려해서 계산해 본다면, 첫 번째 경우 에너지가 V0보다 훨씬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e to the minus I 알파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따라서 알파라고 하는 것이 파이 값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즈 시프트가 (180도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이 경우에 대해서는 1이 나오기 때문에 알파는 0, 따라서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스텝 펑션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연습 문제 34번의 문제고, 스텝 펑션에 대해서 이 파동함수가 스캐터링 스테이트, 에너지가 이제 장벽보다 크거나 조금 낮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투과되고 어떻게 반사되는지, 그 투과되고 반사되는 양, 그러니까 이제 그 반사 계수 또는 투과 계수까지 계산해 봤고요. 네,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여러 다른 이제 1차원 포텐셜에 대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적용하여 이 파동함수를 계산하고 또 그의 특성의 여러 가지 특성을 또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